수다로 여는 아침 이?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28일 금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입니다. 네. 자, 금시초문 저희가 오늘로 이제 3회차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김상범 코치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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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음, 바쁘지 않으세요? 바빠 보이세요? 네. 신간이 나오느라고, 예, 아, 네,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교정 작업하느라고 이제 좀 예, 집중해야 하다 보니까 예, 좀 예, 바빴고요. 예, 이제 네. 책이 예약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자, 아이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S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아마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3S는 네. 제가 이제 그 이름 붙인 그 프레임워크이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ABC를 다 갖췄다라고 이제 자랑 삼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아카데믹한 부분. 저는 이제 세일즈 매니지먼트, 영업 예. 경영, 영업 관리를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B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했던 경험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C는 코칭 앤 컨설팅이죠. 그죠? 그래서 예. 현장에서 영업을 경영하시는 CEO분들, 임원분들 하고 같이 이제 꽤 많은 시간을 영업 성과, 영업 혁신을 위해서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쭉 보니까 이제 성공하는, 성과를 잘 내는 영업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그 조직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분석했던 것들이 잘 없는데 예. 그거를 제가 쭉 ABC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그 3S라고 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S는 이제 스트레터직이라는 겁니다. 전략. 예. 지난 2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공하는 영업 조직, 성과를 내는 영업 조직의 특징은 첫째 전략이 명확하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터직 이니셜을 따서 두 번째는 시스테마틱의 이니셜을 땄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S는 시스테마틱이고 세 번째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예요. 과학적인 실행 관리.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영업 조직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어디냐면 그 우리 인생 경영 가기 전에 스포츠 조직이에요. 그러면 어.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에 많은 기대와 또 희망을 갖고 실망과. 있었지만 실망과 함께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예. 그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게 우리 대표팀이 전략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3S를 스포츠 조직에 적용해 보면 감독이 하는 역할은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면 감독이 목표가 뭐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전략의 3요소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략의 3요소는 첫째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16강이다, 뭐 32강이다 이런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게 월드컵 A조냐 B조냐 또는 뭐 아시안 게임이냐 뭐 어디 리그냐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지고 세 번째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차별화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전략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팀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그 비춰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스테마틱이라는 건 뭐냐면 감독이 이런 전략을 수립하면 코치들 있잖아요. 코칭 스태프들. 예. 코칭 스태프들은 그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 첫째 뭐 하죠? 스카우트하러 다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첫째는 선발입니다. 채용.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를 채용하고 두 번째는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축구팀을 보면 뭐 세트 피스도 연습을 하고 1대1 대인 방어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그게 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선수 선발이고 두 번째는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대형도 연습해보고 다양한 연습을 하죠. 그게 이제 교육 훈련 육성이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첫 번째는 선발, 두 번째 육성, 세 번째는 이제 과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연습 게임도 해보고 예. 그래서 실제로 전략이 수행되는 것들을 이제 돌려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동기부여하고 보상이에요. 예. 그래서 월드컵에 16강에 들어가면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있겠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포츠,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결국은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예. 그래서 잘 되는 영업 조직들은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전략이 명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하고 교육 훈련하고 그다음에 선거 관리하고 동기부여하고 보상을 하는데 요거가 이제 시스템이고 이제 마지막은 그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뭐 연습 게임이든 뭐 A리그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표한 거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이거를 늘 피드백하고 또 동기부여하고 하죠. 예. 우리가 TV에서 볼 때 축구 게임을 보다 보면 감독들이나 코치진들이 이 그라운드 사이드라인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보내잖아요. 예. 근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되게 라커룸 가서 쉬고 이런 게 아니고 비디오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A라는 선수는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별도 훈련을 하죠. 그리고 뭐 B라는 선수는 슈팅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또 별도로 슈팅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S는 과학적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집계하고 데이터화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영업 조직도 이렇게 이제 입체적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3S라는 걸 좀 적용해 보지 않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 사원들을 많이 탓해요, 보통은. 그렇군. 개인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요즘 영업 사원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런 얘기들. 네네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이제 그런 갈등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S를 제가 만들게 된 거는 오랫동안 이 분야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분석해보고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니 예. 이 3S라는 프레임워크가 딱 적용하고 진단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보면 성과가 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임원들 코칭할 때도 저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과를 내는 조직이 전략이 분명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관리하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 경영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이 있고 그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우리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되고 그리고 각자가 앞으로 이 다무작 인생을 살아가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향하는 바대로 살아내고 자기답게 목표를 달성하면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실행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 3S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좋은 성과를 내시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30년 넘게 영업 현장에서 이런 사람도 보고 조직도 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은 정말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실제 사례도 있었나요?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뵙는데, 예. 그분들의 컨설팅을 할 때도 저는 이 3S를 적용해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 사업도 인생의 일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그리고 개인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보시면 일단 전략이 없으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F&B라고 그러잖아요. 푸드 앤 베버리지 요즘 예. 뭐 식음료들 그다음에 서점 같은 데도 제가 컨설팅을 우연한 기회에 정부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가보는데 일단 전 그걸 물어봐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시는 거죠. 소위 장사를.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물어보면 목표가 없으면
전략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뭐 순댓국집이라고 하면 이번 달에 목표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좀 차별화해서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있고 예. 범위가 있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음. 그거가 좀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좋은데 예. 그런 게 많이 안 돼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자영업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하시기 전에 3S를 꼭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목표로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분야를 할 거고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거냐 그게 뭐 지역적으로 뭐 강동구에서 할 거냐 송파구에서 할 거냐도 있고 요즘은 이런 영업 전략이나 이런 SNS가 발전돼 있어서 잘하다 보면 지방에서도 찾아오잖아요. 예. 그러려면 명확한 범위와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알바생을 뽑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메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고객을 잘 맞아들여서 그분들이 좋은 메뉴를 고급화해서 추가로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게 많이 없더라 말씀드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의 전략과 회사의 시스템과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관리는 과학적으로 해나가시는데 정작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략이 명확치 않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신만의 그 운영 체계나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잘 관리되지 않더라라는 아이러니한 거를 제가 많이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게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다각도로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코치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 여기서 입체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입체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뭐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약국에 갈 수 있죠. 단지 이제 환부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 가서 팥을 붙이면 금방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허리 아픈 게 좀 더 지속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보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뭘 하죠?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고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나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이제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엑스레이로 찍어보는 거는 1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도 원인이 안 밝혀지면 뭘 합니까? CT를 찍거나 MRI로 갑니다. 자기공명. 이런 것처럼 그 영업 조직도 보면 우리나라 영업 조직을 제가 쭉 오래 컨설팅하면서 느낀 게 되게 표피적으로 성과에 대한 요인들을 봐요. 뭐냐면 영업사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면 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영업사원들의 영업교육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영업 관리자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축구가 안 되는 게 선수들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단계로 이제 2단계 올라가서 이제 단층 CT 촬영을 했다고 치면 우리가 그 좋은 선수를 선발하는 채용 스카우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선수들을 육성하는 육성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습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매치를 많이 안 해가지고 실력이 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고 제일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영업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안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되게 탑이 있습니다. 영업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할 때 임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올해 영업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3초에서 5초 내로 답하는 임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거는 이제 시중에 영업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죠. 대부분은 스킬 교육을 많이 해요. 그게 다 영업 사원들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협상 스킬, 클로징 스킬, 뭐 그다음에 설명하는 스킬, 뭐 제안서 만드는 스킬 다 이런 게 이제 영업 사원 1차원적인 아픈 대로 얘기하면 약국 가서 그 허리가 아파 이 정도고
입체적이라는 거는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봐야죠. 그게 아니라 뭐 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자세의 문제가 있나, 생활에 문제가 있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실제로 중요한가. 예. 그래서 입체정의로 본다는 거는 높은 데 올라가서 메타뷰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업 조직을. 그렇듯이 예. 인생도 트렌드하게 막 메가 트렌드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 따라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아까 범위 얘기했는데 어떤 시장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뭐고 그래서 나는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어서 그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게 인생의 성과를 내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영업과 스포츠와 인생은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3D라는 게 그래서 3D 차원에서 보는 거죠. 3S라는 게 입체적이라는 게 그겁니다. 네, 설명이 좀 됐나요?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업이나 스포츠 이런 데 적용해서 말씀 주셨는데 학생들에게도 적용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대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모 사이버대학교 4학년 2학기 전공 필수 과목으로 영업 관리 과목을 강의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수강을 하시는데 이제 절반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현직에 계시는 직장인들이고요. 예. 요즘은 오히려 이제 2030 세대들이 많이 그 대학에서 이거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그렇게 놨어요. 영업 관리에서 이제 핵심이 이 3S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13주에 걸쳐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고요. 기말고사 때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 영업 관리, 영업 경영의 핵심 프레임워크인 3S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3S 프레임워크를 자신의 인생에 대입해서 어떻게 자기가 목표한 인생을 자기답게 살아낼 것인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들 잘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뭐 제일 많게는 62세인 학생도 계셨는데 하는 사업, 자기 비즈니스, 그다음에 자기 직장에서의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고 특히 이제 시스템 부분에서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그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니까 지금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고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성과 관리하고 동기부여시켜서 보상할 건지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개인한테 적용해 보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코칭할 때 저는 꼭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여쭤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임원들은 인생 2막을 설계해야 되는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서 예. 괜찮으시다면 뭐 부사장님은 개인의 전략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피식 웃으시면서 얘기하시죠. 전략이 없네요. 그게 고민입니다. 이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이제 뭐 메가 트렌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특히 전략적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는 거.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집에 가서 딱 하나만 해본다면 내 인생에다 적용을 해서 전략 시스템 단련 이 가운데서 내 인생에 무엇이 비는지 어떻게 좀 찾아보면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전략은 how-to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늘 회사는 목표가 있듯이 개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올 연간 2026년 12월 말이 끝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는 바는 꼭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야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전략이 생기고 실행 방법이 나오죠. 그거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금시초문 김상범 코치님과 함께 또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적자 음. 생존이군요. 그죠? 저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 네. 3S 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특화돼 있고 스스로 음. 또는 비어 있나 이걸 막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저는 단련은 좀 자신 있는데 예. 일단 스타트하고 하다 보면 이 실행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잘 할 것 같은데 네. 역시 전략 부분이 예.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평상 테크님들도 평상시에 늘 그 전략이 없음을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그랬었나요? 네네. 전략이 없음이라기보다는 예. 계획? 그거 네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올해의 계획. 네. 이거하고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군요. 예. 네네. 한번 우리 특하님들도 오늘 이 기회에 한번 3S 중에서 네. 올해까지 채우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예.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음.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